자, 한 시간 정도 리팩토링을 설명드렸는데, 리팩토링이 뭔지는 이제 알겠죠?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를 개선하는 거예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코드의 구성을 바꿔서 더 좋은 코드로 바꾸는 게 리팩토링이다. 그리고 리팩토링도 어떻게 리팩토링 해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보통은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엔티 패턴하고 연계가 돼요. 어떤 엔티 패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 해라. 롱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extract 메소드로 해라. 뭐 이런 거고, feature MB이다. 그럼 move 메소드로 해라. feature MB라는 엔티 패턴은 뭐냐 하면은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아닌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에 있어야 될 메소드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여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티 패턴과도 연계가 되고, 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이제 설계 패턴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리팩토링은 객체 지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리팩토링이죠. 그냥 긴 메소드를 옮긴 거고, 뭐 어디서 저기로 옮긴 거니까. 근데 이제 객체 지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스위치문을 써가지고 계산하고 있죠. 스위치문을 써서 대여 금액을 계산하고 있고, 또 스위치문을 써서 적립 금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객체지향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바꿀 수 있냐? 이 측면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리팩토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한 리팩토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리팩토링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replace condition with polymorphism. 다양성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없애는 거예요. 조건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movie 클래스가 하나만 있었죠. 근데 이 movie 클래스는 종류가 몇 개로 나누죠? 3개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상속해서 일반 영화, 아동 영화, 그리고 최신 영화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문이 없어지겠죠. 각각에 구현되니까.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replace type code with state 또는 strategy 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략 패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주제 주어줬을 때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 패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폴리모피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영화를 두고 얘를 상속해서 3가지 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다가 구현하면 되겠죠. 그럼 코드 중복 없고 스위치문 없고, 이 무비가 레귤러 무비면 레귤러 무비에 맞는 대차지 메소드가 불러줘서 대여 금액을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상속을 하지 않고 무비만 냅두고 전략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전략 객체? 대여금을 계산해주는 전략을 만들고 꽂아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비슷하나? 근데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은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 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런 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새 종류의 영화가 분류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러면 위에서는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전략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어떤 내 특성, 내 취향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이 주제를 보면 여기서 객체 지향으로 설계하라 그러면 상속을 떠올릴 경우도 많아요. 영화가 있는데 일반 있고 아동 있고 최신 있구나. 그러면 상속으로 나타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상속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 패턴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True test of good code is how easy it is to change it. 좋은 코드는 아니면 좋은 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은 얘를 잘 수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쉽게 수정할 수 있냐 없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코드는 좋은 코드다 이거예요. 좋은 코드. 이 말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이게 약간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 중복이냐면 이 6번째 예제는 전략 패턴을 활용한 거예요. 전략 패턴을 활용한 건데 여기에 원래 프라이스 코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코드를 설정할 때 그 전략도 설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쓴다고 해서 꼭 우리가 전략 패턴 쓰면은 늘 전략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전략은 관계주입하는 게 이것도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관계주입 이 용어도 틀리신 분 있겠지만 관계주입하는 거예요. 관계주입을 하게 되면은 의존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계주입 방식은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략마다 얘네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최신 영화다. 그럼 최신 영화에서 그 대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렌트된 수 곱하기 2,000이고 적립 금액은 1일이 넘어가면 200원 아니면 1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깜찍한 방법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거형으로 아예 열거형 자체에다가 전략 패턴화하는 거죠. 열거형을. 그래서 children regular new release라는 열거형이 있었죠. 그 열거형에다가 이제 get charge와 get frequent rent points라는 메소드를 넣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있으면 돼, 무비에. 원래 그 프라이스 코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스 코드 점 get charge, 프라이스 코드 점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더 자바에서는 좀 더 깔끔한 코드가 되는 거죠. 전략 패턴도 되게 단순하면 그리고 어차피 열거형 갖고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열거형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영화 분류가 그 열거형을 어차피 쓸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필요한 전략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이 6번은 그냥 전략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 본 거고 7번은 6번을 좀 개선해서 열거형 자체에 전략 패턴을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7번이고 8번은 이거예요.
8번이 뭐야? 아, 9번을 가야 되겠구나. 9번이 이런 식으로 무비를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children movie, regular movie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만드는 영화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가 없어졌어? 프라이스 코드가 필요 없죠. 프라이스 코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상속에서는 프라이스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종류를 나타내는 게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종류죠. 얘가 어떤 객체인지에 따라서 얘의 종류가 나타나는 거죠. 얘가 children movie 객체이면은 아동 영화인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7번의 테스트부를 보면은 얘는 변한 게 없죠. 처음에서 영화를 만들고 얘로 설정해 주면 저 레귤러의 전략을 자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리팩토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리팩토링을 또 하는데 기존에 만약에 설계 패턴들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알고 있는 설계 패턴을 적용해서 리팩토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엔티 패턴을 일반적으로 리팩토링 하는 게 있고 엔티 패턴을 리팩토링 하는데 설계 패턴을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이제 설계 패턴을 다 배우고 나면 두 가지 툴을 갖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리팩토링 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원래 코드들을 보고 아, 이 코드는 이런 패턴을 적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패턴을 적용하는 형태로 리팩토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은 이제 딴 건 아니고 원래는 요 코드였어요. 요 코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플러스 이퀄로 문자열을 쫙 축적했죠. 근데 플러스 이퀄은 실제 비용이 안 좋아요. 비용이.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바에서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합하는 과정에 계속 비용이 들어간 거죠. 요만큼 크기의 세 공간 확보하고 두 개를 복사해 넣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내가 4개를 만들 거니까 4개의 문자를 확보한 다음에 한 번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싼 거예요. 싼 방법이고 아니면 요 밑에 주석되어 있는 거는 조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인. 비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인이 내부적으로 스윙 빌더를 이용해서 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문자열들을 결합할 때에는 플러스를 이용하지 말고 많은 걸 할 때에는 그 스윙 빌더를 이용하는 게 좋고 근데 스윙 빌더를 내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싫으면 조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인은 좋은 게 여기가 가변 인자로 되어 있어요. 자바에서 가변 인자로 되어 있으면 뭐가 좋을까? 자바의 가변 인자의 장점은 뭘까요? 자바의 가변 인자. 자바의 가변 인자는 내부적으로 뭐로 처리해? 배열로 처리해요. 그러면 가변 인자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거기 인자로 인자를 가변하게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제시하지 않고 뭘 제시할 수도 있어. 그냥 배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배열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있어요. 원래는 가변 인자면 아웃풋 0, 1, 2, 3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부적 어차피 배열을 처리하니까 가변 인자가 있으면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고 가변 인자를 나열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얘 둘은
포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죠. 포문으로. 근데 이 포문으로 작성된 것도 그냥 포문이 아니라 내부 포문 하면은 간결성이 좀 더 좋아지죠. 쓸데없는 forint i 뭐 이런 변수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stream 써서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리팩토링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코드를 만든 다음에 내 언어의 특성을 생각해서 효율성도 생각하고 간결성도 생각해서 코드를 한 번 더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바 버전이고요. C++에도 버전들이 있는데 뭐 C++는 한 가지 좀 요 C++ 관련해서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C++에서는 여러 문자를 막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큰 문자를 만들고 싶다. 그럼 뭘 쓰시면 돼요? 제일 편한 건. 제 생각에 제일 편한 거는 스트림을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스트림 써서 거기다가 계속 넣어주는 게 코딩하는 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C++에선. 나머지는 별거 없는데 요게 6번째 버전이 전략 패턴 이용하는 거예요. C++에서 전략 패턴. 그러면 전략 패턴이니까 무비 객체가 뭘 유지해야 돼? 전략 객체를 유지해야 되죠. 전략 객체. 그럼 전략 객체를 유지하면 돼. 전략 객체를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다양성 있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성 있게. 그러면 보통 포인터를 쓰겠죠.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를 쓰고 있는데 뭐 전략 패턴 할 때 소개를 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는 순간 이제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쓰다 보면은 빅5를 제대로 안 만들면 오동작 하겠죠. 그렇죠? 포인터 타입의 멤버 변수에 있으면 이제 그 만들어줘야 돼요. 빅5를 다.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등등. 그래서 이게 C++가 번거로운데 음? 이 무비도 요 6번 말고 이제 7번 가면은 그 상속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비 클래스가 있고 무비를 상속받은 children 무비, regular 무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렌털도 여기에는 무비를 생성자로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무비를 포인터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도 빅5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애의 복사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애의 복사 생성자. 지금 렌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무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 포인터 타입을 유지하니까 빅5가 필요해.
얘를 어떻게 만들까? 얘를 어떻게 만들까? 정상적인 복사 생성자면 똑같은 애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죠. 똑같은 애를. 그러면 이 위에 코드를 보면 어떻게 이 주석 달린 거 보면은 이 무비가 타입 아이디가 뉴 릴리스야. 뉴 릴리스면은 뉴 릴리스한 애를 새로 만들어요. 또 타입 아이디가 children 무비면 이렇게 만들어. 그럼 저렇게 만들면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조건문을 써서 만약에 내가 상속해는 그 애들이 한 10가지야. 그러면은 if문이 몇 개 필요해? 10개가 필요한 거죠. 저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상 생성자예요. 가상 생성자라는 거 들어봤어요? 가상 소멸자는 들어보셨죠? 저 C++에서 가상 소멸자. 올바른 순서대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C++에서는 상속관계에서는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가상 생성자는 뭐냐면은 무비에 자바에서 보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클론. 얘는 추상 메소드예요. 이걸 만들어주고 각각마다 클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론은. 그럼 얘는 현재 애를 받아서 새롭게 동적 생성해가지고 반환해줘요. 그러면 이런 애가 있으면 아까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한 줄로 바뀌어요. 요 무비에 클론을 부르면 돼. 그럼 이 무비와 똑같은 형태의 객체를 동적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으로 여러분들이 C++에서 이 상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유지해. 근데 얘에 대한 그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쟤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클론 같은 애를 만들어주면은 편하게 이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 생성자는 뭐 금방 만들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복사 생성자는 원래 객체와 똑같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뭔지 몰라. 얘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를 만들어주는 클론 같은 버추얼한 애를 만들어주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이쪽에서는 그런데, 무비에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이 전략 패턴에서는. 왜냐하면은, 여기 set price에서 항상 new 해가지고 꽂아줘, 새로 꽂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요 set price를 그 복사 생성자든지 다 부르기 때문에 굳이 복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요 6의 무비도 price라는 전략 객체를 포인트로 유지하지만 7번과 달리 클론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C++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리팩토링이 뭐가 있었냐면은 extract 메소드가 있었고 move 메소드가 있었고 replace temp with query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플릿 루프 리팩토링이 있고, 요거는 한 루프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 걔를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또 쪼갠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모듈화 합니다. 모듈화. 그래서 이 경우도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하나 루프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뭐 빅 O는 똑같은데, 그렇죠? 빅 O는 똑같은데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 언어 배울 때 생각한 거 보면 쟤를 나누는 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별로야. 근데 리팩토링 측면에서는 루프에서는 또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고, 나눈 다음에 또 모듈라 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parameterized function refactoring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펑션을 하나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 하나로 바꾸는 거죠. 그건 뭐 간단한 거고. 그 다음에 flag argument 없애라 라는 거고요. 이 flag argumen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 이렇게는 안 맞을 텐데 어쨌든 flag argument,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좌우돼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특히 리팩토링 하는 데서는 불리언 플래그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true인지 false,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얘를 보지 말고 얘를 보면 book, concert, customer, true 이렇게 되면 요 코드만 보고 있을 때는 이 true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얘를 보면 이해되죠. 아, 얘가 true면 얘가 뭐 프리미엄 고객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얘를 보면 true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두 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VIP book concert, normal book concert. 얘는 true일 거고 false이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코드 중복이 될 것 같죠.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밖에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코드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불리언 플래그를 아예 없애도 되는데 만약 없애게 되면은 코드 중복이 심해. 그러면 그냥 두되 얘는 그냥 두고 내가 얘랑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 안에서 book, concert, customer, true, book, concert, customer, false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private 함수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flag argument들을 안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또 소개를 했고, 이 리팩토링 관련된 책, 여러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들을 보시면 또는 사이트에 가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방학 같을 때 한번 봐두시면 아, 이런 리팩토링이 있고 이런 리팩토링을 언제 하면 좋은 건지 알아두면 얘를 익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리팩토링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어요. 처음 짤 때부터 리팩토링이 필요 없게 짜겠죠. 처음에는 내 습관이 있으니까 짜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자꾸 내가 리팩토링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리팩토링이 필요 없는 상태로 짜겠죠. 그게 꼴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면은 이제 물려받은 코드들이 있겠죠. 그럼 그 물려받은 코드들을 리팩토링은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거 이해해야 되잖아. 그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리팩토링 하면서 이해하면 돼요. 리팩토링 해서 내가 이해하게끔 코드를 개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추가될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란 관찰되는 행위의 변화 없이 코드의 가독성과 추정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심지어 리팩토링 정의 버그가 존재하였으면 리팩토링 후에도 같은 버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가 있는데 나는 그걸 인지 못했어. 바꿨어. 그럼 그 버그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코드에 대한 이해가 높으니까 뭘 발견하기 쉬워져요? 내가 미처 몰랐던 버그를 발견하기도 쉬워집니다. 성능 최적화가 다른 거예요. 코드의 성능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이 나빠지는 거는 뭐 n제곱 되고 그러진 않아요. 성능은 조금 나빠진다는 차원이 아까 같이 for loop를 두 개로 쪼갠 거죠. 그러면 원래도 5n인데 두 개 쪼개도 5n이죠. 2n 아니야. 뭐 그건 똑같이 5n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뭐 엄청 나빠지는 건 아니고 아까처럼 getCharge를 한 번 부르는데 두 번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동안 소프트웨어 기능은 기능 추가 리팩토링. 이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이에요. 애자일 프로그래밍 방법. 조그만한 코드 만들고,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다 만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가면서 만들고 리팩토링 하고, 기능 추가하고 리팩토링 하고, 기능 하나 추가하고 리팩토링 하고, 기능 하나 추가하고 리팩토링 하고. 이게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애자일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제 리팩토링입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또 소프트웨어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 내가 코드를 리뷰하면서 리팩토링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줄 때 맨날 하는 게 리팩토링이에요. 처음에 막 짜가지고 어떻게든 완성시켜요. 그 다음에는 걔를 계속 보면서 코드를 개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코드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짜는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해보니까 처음부터 조금은 마음에 드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설계를 막 해놓고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막 짜요. 막 짜서 테트리스 완성했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리팩토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내놔도 창피하지 않은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부터 학생들을 시킬까 이제 고민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팩토링 하는 이유는 버그를 찾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리팩토링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숨겨져 있는 버그들을 찾을 수 있고요. 개발 속도도 향상됩니다. 리팩토링을 하면 코드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코드가 좋아지면은 그만큼 다음 기능을 추가할 때 어때요? 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리팩토링은 이런 이유고요. 언제 리팩토링 하나? 똑같은 거 3번 하면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rule of 3. 똑같은 거 3번 하면 그건 아니다. 리팩토링 해야 돼요. 그때는 뭔가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코드 수정이 필요할 때 기능을 추가하려니까 코드를 좀 자세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코드를 리뷰하면서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현재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보이스카우트 룰입니다. 보이스카우트 룰은 봤는데 기분 나쁜 걸 보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스카우트 룰이고, 계획된 리팩토링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 2주마다 한 번씩 오늘은 리팩토링 하는 날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저것보다는 리팩토링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버그를 수정해야 될 때, 그리고 코드를 리뷰할 때.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상사들이 컴퓨터 공학을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리팩토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리팩토링을 그런 사람들한테 선전할 때는 이 리팩토링 하게 되면은 클린 코드를 얻을 수 있다. 좋은 방법이다. 막 이런 것보다는 개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리팩토링을 하는 것이 개발 속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코드가 좋아지면 그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근데 리팩토링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까지 수정해야 되면은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지 않고는 리팩토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딜레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계속 써오다가 바꿔야 되는데 제대로 성능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못 바꾸냐? DB를 못 바꾸는 거예요. DB 바꾸는 거에 되게 두려운 거예요. DB를 바꾸면 기존 데이터 또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DB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메소드 서명을 변경하면은 상당히 큰 일이죠. 큰 일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소드 서명을 공개하는 시점은 개발 과정에서 늦추면 늦출수록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레거시 코드를 리팩터링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코드가 뭐냐? 옛날 코드. 옛날. 근데 여러분들 가면은 맨날 선배들 얘기, 그 졸업한 선배 보면 그 레거시 코드 때문에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써온 코드예요. 근데 아직도 그 코드가 시스템, 그 회사의 뭔가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근데 요번에 봤더니 그 친구는 뭐야? 대승인가? 걔는 카톡에서 그 PHP로 되어 있는 코드를 다 코트린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트린으로. 성능이 뭔가 기능 추가가 잘 안 돼서 PHP로 되어 있던 그 백엔드 쪽을 코트린으로 바꾼대요. 그런 것도 다 이게 그 레가시 코드 자체를 PHP를 뭔가 리팩토링 해가지고 써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지, 잘.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버리는 거지. 버리고 새로 코트린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거죠. 처음부터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 그거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제 아까 같은 뭐지? 그 비디오 가게 코드를 처음부터 여러분 보고 짜라. 그럼 저 형태로 안 나오겠죠. 저 형태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하지 말라. 저런 사람도 꼭 있더라고. 졸자 하루 전날, 전시 하루 전날, 아니면 최종 평가 하루 전날 코드 고쳐가지고 아예 동작 안 하게끔 만들고, 백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백업, 버전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버전 관리. 특히, 여러분들 이제 졸자 막 할 때 됐죠? 그쵸? 그럼 버전 관리를 잘 하세요. 버전 관리를 잘 해야, 뭔가 수정을 했는데, 영 아니야. 그러면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 롤백이 안 되는 거예요. 버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버전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면서 리팩토링 하는 거고, 리팩토링 할 때는 조금씩. 너무 많이 해놓고 돌렸는데 안 돌아가. 그럼 그거를 버그를 찾는 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버전 관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팩토링이 뭡니까?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리팩토링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천해야 돼. 특히 이제 졸작 같은 거 이제 큰 프로젝트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코드들은 만들고 리팩토링하고 해서 개선을 시켜야 이제 계속 기능 추가하기가 좋은 거지. 누가 한 사람이 막 달렸어. 근데 그 사람이 배쳤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